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이게 좀 많죠. 근데 법 개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법 개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다음에 뭐 승객 예약자료 요청 같은 경우에도 요거 243조 뭐 마약류 등이라 돼 있는데, 요게 요 앞에 요것만 법 이름만 바뀐 거예요. 요 앞에 원래는 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었는데, 우리가 234조의 2가 이제 신설이 됐죠.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요걸 그냥 끌어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총포도금 요건 법률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뭐 총포도금 화학류 등 단속법이었는데, 여기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요 뒤에는 같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승선 또는 탑승 신고 제출하고 신고 필증 현장 사용 공무원에게 여기 승선 탑승하고자 하는 자 요거를 차량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게 좀 자잘자잘하게 좀 많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보세사의 직무에서는 요 구항이 삭제됐어요. 구항이 삭제돼가지고 원래 뭐 보세사 시험 업무를 뭐 관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삭제됐죠. 삭제됐고 삭제가 제일 좋죠. 우리는 삭제가 제일 좋죠. 그다음에 요건 규칙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보세 행정처분이나 조치 세부 기준은 별표 5-2와 같다. 그다음에 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관한 사항은 뭐 고시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들어왔다라는 거. 이 정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 허가물질, 제한물질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지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다. 좀 명칭만. 유해화학 물질이었나? 원래 그거였는데 이렇게 좀 바뀌었다. 그다음에 요것도 원래라면 이제 뭐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뭐 그다음에 뭐 중견기업인데 요게 그냥 중소기업으로서 당업 기준 모두 갖춘 기업이라 해서 뭐 요 명칭 특허 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그다음에 특허 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뀐 거예요. 명칭. 근데 본질은 같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명칭만 바뀌었죠. 대상 여기도. 그래서 명칭만 살짝 바뀌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여기도 뭐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통계청장이었는데 국가데이터 처장 이렇게 바뀌었다. 뭐 산업통상부 이것도 바뀌고. 그다음에 제품과세. 제품과세 요건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뭐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런 생산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전에는 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뭐 그로서 생긴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241호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 적용 승인인 거죠. 혼용 비율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 내국물품, 생기물품 중 해당 외국물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게 조금 말이 좀 이상했어요. 이게 원래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 그럼 얘는 뭔데? 외국물품, 내국물품 원료를 하거나 생기물품 외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물품, 그 외국물품을 본다는 건데, 그전 규정에서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 근데 그 중에서 외국물품의 비율만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을 본다. 그럼 위에 거는 이게 약간 좀, 저도 이 공부하면서 약간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딱 규정을 해준 거지. 외국물품,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 적용 승인. 그래야지 이제 외국 물품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생기물품 중 해당 외국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 상한 것은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 물품 플러스 우리나라 내국 물품 해가지고
이제 외국 물품으로 보는 거죠. 보수자가 하면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보수자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뀌면서 외국 물품이나 내국 물품이나 수입 신고 전에 수입 신고하기 전에 외국 세관장이랑 세관장한테 비율에 따라서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 물품만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봐서 과세 대상으로 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혼용해서 만든 물품은 다 그냥 합쳐서 과세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는데 이 그전 문구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 문구가 애매해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걸 가지고 되게 고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좀 명확하게 해줬네. 그 다음에 원료가세 부분에서도 이건 원래는 사용신고 전이었는데 원래는 사용신고 전이었는데 이제 다 이제 수입신고를 하기 전으로 바뀌었어요. 사용신고 전이 아니라 수입신고 전으로. 그다음 뭐 이것도 아까 명칭이 살짝 바뀌었다. 그 다음에 보세 운송 통로. 요것도 약간 얘기를 해야 될 게, 보시면 내용 보시면 보세 운송 따를 신고하거나 보세 운송 신고를 하거나 보세 운송 신고 승인 받은 경우 있죠.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 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문구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이게 좀 그 표현이 약간 애매했던 거지. 어쨌든 요 신고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운송 수단으로 운송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가 약간 또 좀 더 이제 뜻이 명확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보세 운송업자의 등록은 뭐 첫 단은 삭제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이거 약간 그냥 추가된 정도. 여기 7번 삭제됐고, 여기 법에서 7번은 삭제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 등에 대해서 이제 규칙이 들어왔는데, 규칙까지 다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권한이 있는 기관이랑 권한 위임 받은 자, 그 다음에 업무를 위탁 받은 자, 뭐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완료되기 전까지 원래 요거 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은 수출 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한다. 다 과실착오 또는 그 밖에서 보득한 사유로 수출 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뭐 관청 정황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뭐 필요한 상황 대응한다 이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산지 증명서 여러분들 이제 실무 가시면 많이 발행을 할 텐데, 그래서 수출 신고를 하죠. 수신고하고 선적까지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선적까지는 기간이 좀 있죠. 뭐 바로 선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기간 발급, 원산지면서 이제 세관에서 이제 세관에 요청을 해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필증이 나와야 돼요. 수출신고 필증이 나와야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 선적일을 넘겨서 발행을 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발급은 해줘. 발급을 해주는데 이거는 협정별로 선적일로부터 물론 출항일인데 원래는 출항일로부터 며칠 내에 원산증명서를 발급을 하면 그냥 아무 문구가 안 찍혀 있는데, 이 그 협정마다 뭐 3일, 7일 있거든요. 그 기간을 넘겨서 원산증명서를 발급을 하면 소급 문구가 찍혀요. 소급 문구. 이거는 뭐 선적일로부터 며칠 뒤에 발행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찍히게 돼 있어요. 그걸 좀 따지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렇죠. 선적이 되고 나면 이게 뭐 증명하기가 좀 힘든가? 하여튼 그래서 요거 규칙인데 규칙은 나올지 모르겠네. 나오면 진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다음에 234조 2항 2 같은 경우는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받은 경우를 제하고는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권리가 이거는 그냥 이게 약간 붙은 그냥 뭐 마약류 요거 요게 좀 붙은 거죠. 이게 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설이 됐다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요걸 딱 명문화 시킨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계속 이 관련법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개정된 부분에서 좀 생기고 있고 생겨서 아마 점점 법이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재산권이 지식재산권 등으로 바뀌었다. 요것도 다. 요것도.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완전 신설. 지금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가 와서 이거 다 해외 직구. 해외 직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해외 직구가 증가했죠. 엄청 증가했죠. 증가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품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이게 다 가품이죠. 가품. 뭐 구찌, 뭐 명품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그러니까 요 봐보세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물품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물품이 각 호의 사유 모두에 해당.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는 사항은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 보류, 허용 및 유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관시켜주겠다는 통관. 통관시켜주겠다. 통관시켜주겠다. 그다음에 해외 직구가 늘면서 해외 직구는 뭐야? 자가 사용. 개인의 해외 직구가 엄청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품도 되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가품이. 근데 가품을 다 잡아내면 뭐 좋겠죠. 좋은 건가 하여튼. 가품을 근데 다 잡아낼 수 없죠. 개인의 짐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열어봐요.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이야. 상표권을 침해하는데 일정한 가격이야. 낮겠죠. 가격 이하 거면 그냥 통과시켜. 물론 무조건 다 할 수 있다잖아. 무조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선택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 직구 이제 통관하게 되면 특송 통관이었는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또 레노버라고 하여튼 그거 있는데 그거 뭐 가품처럼 레노버였나? 뭐였지? 하여튼 뭐 가품이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거 이제 또 요청을 합니다. 전문가나 뭐 이런데 이거 진짜 가품이 맞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요런 것들 해외 직구가 늘어가지고 가품이어도 일단 통과 그냥 시켜줘. 가격이 쌀 거니까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조금 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못하 지식재산권 등이고. 그다음에 이거 맞네. 진짜 이 규정 진짜 이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 통과 요 규정 자체가 원래 작년 2025년 1월에 개정이 됐었어요. 이렇게 다 개정이 됐었어요. 개정이 됐는데 4월에 시행일이 이거 2월 25년 1월에 개정돼서 시행이 되다가 4월에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 전 조항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반영 안 했었다. 지금 또 이제 4월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원래 4월에 개정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근데 이게 이제 2026년 1월 1일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 통과 이거 한번 내용을 일단 한번 볼까요? 좀
좀 시간을 좀 써야 되는데. 전자상거래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신고, 물품 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자상거래 물품 뭐야? 직구, 우리 직구, 해외 직구죠, 해외 직구 물품이 엄청 늘다 보니까 지금 이 규정을 아예 법을 새로 만들 법을 원래 법이 있었지만 법을 대폭 개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이다라고 이제 딱 못 박아놨죠.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만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뭐냐?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인데 이게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수입을 해도 개인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혜택을 안 주겠다. 그다음에 다음 각 호의자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약서 세관에 등록. 이게 중요해. 자, 전자상거래업자, 통신 판매업자.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 그다음 화주의 임의를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 물품 수령을 배송을 대한 배대지. 이 사람들은 등록을 해야 된대. 근데 어떤 이렇게 혜택, 생략할 간소한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관세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등록 안 해도 지금 하고 있는 데 많거든요.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여튼 좀 뒤에다 설명할 텐데 이게 지금 관세청에서 기조가 이래요. 기조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외 직구가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어. 해외 직구가 엄청 늘어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뒤에 뭐 탁송품에 관한 통관 특례도 있는데 탁송품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였어. 그렇게 많지 무역 이런 뭐 횟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그렇게 차지하지 않았어. 근데 해외 직구의 비중이 엄청 늘어나 버렸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폐해가 생겼죠. 각종 폐해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용. 통관 고유부라고 하죠. 개인정보 도용. 얼마 전에 뭐 쿠팡 다 털렸죠. 쿠팡 다 털리고 해서 쿠팡 다 털렸다고 하면 또 그런가? 하여튼 개인정보가 요즘 많이 이렇게 좀 유출이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도용의 문제가 있고 도용의 문제 플러스 마약의 문제가 있죠. 마약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이. 말했죠. 조세 수입 확보, 관세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가사용 물품에 150달러 이하면 관세, 부가세 다 면제. 근데 이 세관 공무원들은 지금 해외 직구 물품이 엄청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검사를 또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엑스레이 검사를 하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력은 부족한데 계속 물품은 늘어나고. 근데 이걸 해봤자 조세 수익 확보도 안 돼. 공무원들이니까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월급이 나오니까 하는 거지. 일반 개인 사업자였으면 그걸 하겠어요?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그래 얘기하려는 얘기 아닌데 하여튼 이제 어쨌든 약간 부가세를 약간 뭐 부과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어쨌든 그런 탁송품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신속 통관이었어. 탁송품이면 어차피 가격도 적고 세수를 확보해봤자 별로 돈도 얼마 안 되고 한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신속 통관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정확한 통관이 정확한 기조를 바꿨어 지금 세관에서 정확한 통관으로. 왜냐면 이런 도용 문제도 있고 도용으로 인한 마약의 유입의 문제도 되게 크니까 그래가지고 너희들 등록해라. 등록하면 이거 줄게. 그리고 나서 또 뒤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관청장은 관세 부과 징수 및 통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약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 업자 등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문, 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거래 정보죠. 이것도 이제 관리죠, 관리. 거래 정보는 여기 등록된다. 이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신고는 또 이제 다른 관세사가 하든지 뭐 그 탁송품업자가 이렇게 목록 신고를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대조를 해보는 거야 미리.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거야. 예전에는 신속 통관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정확한 통관이 목적이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이제. 제 사망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 절차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통령 정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얘도 어쨌든 아까 도용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뭐 특성 통관 하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이렇게 수입 신고 해가지고 봤더니 뭐가 좀 안 맞아. 개인 통관 고유가 안 맞아. 그래서 전화해. 이거 누구 씨 이거 어디서 구매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전 구매한 적 없는데요 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건 뭐야? 다른 사람이 내 이름 가지고 도용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한 거죠. 대부분 마약이죠. 그리고 실제 배송지도 그 원래 그 통관 고유부 주인에 있는 그 주소가 아니라 자기 다른 배송지로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장이 미리 안내를 하는 거죠. 이거 확인해 보면 크로스 체크하는 거지. 실제로 너가 이거 주문한 거 맞아? 주방 맞나요? 라고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너 이름으로 너 개인 통관 고유부로 지금 수입이 돼서 지금 세관 관리하에 있다. 보세구역에 있다. 너가 한 게 맞느냐? 주방이 맞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 1항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규정을 우선시한다라고 해가지고 탁송품 검사나 그런 거 물품 검사 같은 거. 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 정황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각 호에 해당하면 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해서 뭐 폐업, 그다음에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거 있죠. 그래서 지금 관세청의 입장은 아까 말했지만 정확한 통과.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해외 직구를 하실 때 이름, 그 다음에 개인 통관 고유부, 그 다음에 개인 통관 고유부를 발급받을 때 그 전화번호가 3개가 일치하면 통관이 됐어요. 근데 지금 1월이잖아요. 2월부터는 뭐가 또 추가가 되냐면 이게 하도 배송에 대한 이 이슈가 있으니까 도용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제 배송을 하게 해서 뭐 다른 것들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수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번호까지 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개인 통관 고유부를 발급받을 때 등록한 우편번호 그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딱 맞아야지 이제 통관이 돼요. 그것까지 통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또 이제 관세청에 또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 파트가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서 얘도 시행령도 엄청 개정이 되죠.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아까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이나 개인 자가 사용 물품이다. 개인 자가 사용 물품. 그 다음에 관세청장은 따라 각호 사항 관세청이 정한 고시험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혜택이죠, 혜택. 이거 혜택. 혜택인데 수출입 신고 방법 및 절차, 관세 등에 대한 납부 방법, 검사 방법, 뭐 그밖에 이것들 혜택이죠. 뭐 1호는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그 다음에 법 254조 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섭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 혜택을 보려면 등록해라. 너희 통신 판매업자, 뭐 쿠팡, 뭐 아마존 이런 통신 판매 중개하는 자, 뭐 이런 애들 다 등록해라. 신청의 성명, 뭐 주소, 영업 종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자 등록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뭐 체납이 없고 관세범위 아니고 뭐 운영인 결격사유 뭐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아까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요거. 주문 번호 및 구매 일자. 물품 수신인의 성명, 통관 고유부. 계속 말해 통관 고유부. 그다음에 품명, 수량, 결제 금액, 그밖에 관세청에 뭐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정보. 요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얘들한테 요 판매업자나 얘들한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입이 되면 탁송품업자나 뭐 관세사나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일반 신고 같은 거. 신고를 하면 그 정보를 대조를 해보는 거지.
그다음에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관습적인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기간은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수입 전까지. 왜냐면 수입할 때 이걸 대조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뭐 품명, 납부세, 선환요건 뭐 이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죠. 어디 갔어? 이거. 이제 화주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물품 품명, 납부세, 선환요건 또는 항공운수 번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정보, 요것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문한 거 맞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유효기간 갱신하는 자는 뭐 1개월 이내에 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 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올해 제일 중요해. 올해 이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안 나오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했죠. 2월 달에 지금 우편 번호까지 본다 그랬고 그다음에 또 8월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관세청에서 대대적으로. 근데 이것보다 이게 더 조금 혁신적이긴 하거든요. 혁신적이긴 한데 아마 그래서 이 파트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고 시행이 밀린 이유가 이거를 아마 처리할 이제 좀 뭐 요건이 아니지. 뭐 이런 장비 확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직 관세청에서 확보가 되지 않은 약간 미룬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꽤 뜨거운 이슈다. 뜨거운 이슈고 관세청에서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랑 그 관세청장이랑 이렇게 뭐 업무 보고였나? 그거 할 때도 막 대통령이 막 그 뭐 마약 그거 왜 단속이 안 되냐 계속 관세청장한테 막 뭐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관세청장께서 직접 막 인천공항 같은 데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이슈.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은 꼭 올해 꼭 놓치지 마시라. 그 다음에 탁소품의 특별 통관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원래 규정이 있었는데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이 실제 배송한 주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라면 탁송품 운송업자가 원래 제출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탁송품 운송업자가 하죠.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을 해요. 운송을 하는데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 집까지 요렇게는 요 탁송품 운송업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그냥 택배사들 있죠. 뭐 한진 뭐 있지? CJ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대신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국내 배송업자에 대해서는 요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요거 다르게 배송하는 거예요. 제출할 의무가 없었던 거야. 규정이 안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도용을 해가지고 다른 주소지로 시키면 그냥 그거 받는 거예요. 그냥 요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더 강화시킨 거지. 책임 강화시킨 거지. 그 좀 개정의 전반에서 좀 보이죠. 이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병폐에 대해서 지금 관세법에서 계속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속을 하려고 규제를 하려고. 그리고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뭐 부가세도 그냥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 다 관세 부가세 다 면세였는데 아마 몇 년 안에 아마 별로 안 돼서 아마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미 부가세도 다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세수가 안 거치니까. 우리나라도 곧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요거 하나 요거 추가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입 물품 수입 신고 요거 약간 물품에서 약간 살짝 개정된 거. 그다음에 요게 추가됐어. 관세자료 제출 기간의 범위. 기간이 여기서 이제 가상 자산업자. 요게 이제 추가됐죠.
가상자산. 코인 같은 거. 이 사람들도 이제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약간 살짝 바뀐 거고. 그다음 뭐 이것도 241조. 얘도 뭐 그냥 바뀐 거.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고. 아까 마약류를 이제 마약류 등으로 명칭만 바뀐 거. 그 다음에 얘가 또 얘가 원래 있었던 규정인데 이게 좀 더 강화됐어요. 강화된 게 이것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해외 직구가 늘고 마약류가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사항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약류 감시 단속을 위해 가지고 이제 마약류를 이제 몸에 이제 숨겨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신체 검사 이런 것까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켰죠. 명문화. 보시면 세관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용할 때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강력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기존에 있던 법이랑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세관 공무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게 이제 좀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의 휴대폰 및 휴대폰 소지 여부를 관청에 정한 고시하는 검색 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라고 하죠. 검사. 그 다음에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이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항에 따라 검색하면 여행자 등이 다음 각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마약류 1번에 들어가 있죠. 역시 마약류. 그 다음에 총포, 도검, 화약류 그 밖에 불법 하얀 저 해출물 여성에 대해서 신체 검색을 할 때는 성년 여성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런 경우 뭐 마약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비닐에 싸서 먹어서 이렇게 배 안에 들고 이렇게 입고 가시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래 그 안에 터져서 막 죽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그리고 뭐 이런데 막 다 숨기고 온 사람들이 이제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마약 단속. 그다음에 마약류 등으로 명칭만 바뀐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무기 등으로 또 명칭만 살짝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 이거는 이제 보칙인데 원래는 개청 시간이었어요. 개청 시간인데 이제 업무 시간으로 개청 시간의 명칭이 바뀌었다. 이것도 업무 시간에. 그다음에 대공 절차. 이거 보칙이어가지고 그냥 요거 대행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요건에 맞췄는지 뭐 이런 것들이고 지정 해제 사유. 근데 보칙이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래도 뭐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관세 무역 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제공 절차 등이라고 해서 이게 또 새로 신설됐는데 이것도 뭐 보칙이어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다음에 뭐 요것도 추가되고 그다음에 위 업무들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2025년 1월 1일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1월 2일 날 또 살짝 바뀌었고 이게 법이 좀 초반에 봐요. 그리고 1분기 지나 4월 1일에 또 바뀌어요. 개정이 한번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제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4월 달 지금 2월 말에 또 시행령이 개정 한 번 또 되거든요. 개정되고
4월 달에 지금 법이 또 어떤 게 뭐 시행이 또 넘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제가 또 챙겨서 뭐 그때도 모르겠어요. 계정 이걸 특강을 할지 아니면 그냥 자료만 올려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제가 액션을 한번 또 취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지금 요 자료 가지고 계신 그 업로드 된 것들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건 도저히 뭐 손으로 하면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붙이시고 또 조금 이제 명칭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 손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오늘 계정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